로펌 비서, 일반 기업 비서 어떤 게 좋을지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급여 같은 부분은 뭐가 좋은지를 좀 선택하실 수 있게끔. 네, 안녕하세요. 조스커리어의 조하나 강사, 성지은 강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좀 비서, 로펌 비서, 일반 기업 비서 어떤 게 좋을지 여러분께 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네. 이 부분을 실제로 저희 영상에 댓글로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 사실 비서라는 게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떤 컨디션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를 좀 선택하실 수 있게끔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제 채용 형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도 이제 사람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비서 채용, 로펌 비서 채용 이런 거를 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로펌 비서보다 기업 채용이 훨씬 더 많아요. 네. 자주 있고. 그런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기업 비서는 사실 채용 인원이 거의 한 자릿수예요. 왜냐면 이제 뭐 퇴사하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산유라든지 육아휴직을 가신 분의 공석이 생겨서 이제 한 분, 두 분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좀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.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대기업 비서 한 분을 채용하는데 이미 200명이 넘게 지원하셨더라고요. 그런데 로펌 비서 쪽은 사실 채용이 자주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두 자릿수 이상을 채용을 좀 어느 정도 TO가 모였다 했을 때 공채를 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경쟁률을 따졌을 때는 로펌 비서 쪽이 조금 더 물론 뭐 인원도 더 많고 또 지원자도 많지만 조금은 더 좀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로펌 비서 채용만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뭐 상반기, 하반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로펌 비서 쪽은 실제로 이 TO가 모였을 때 수시로 채용을 해요. 네네.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펌 쪽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채용을 면접관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인사 담당자분들이 면접관 하실 텐데 그래서 한 두 자릿수 정도 모였을 때 이제 공채를 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채용을 쓰시면 사실은 로펌 비서 쪽이 조금 더 채용에 좀 유리한 부분도 훨씬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채용 형태를 좀 생각해보면 로펌 쪽은요 거의 다 그 로펌에서 자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수습이라든지 인턴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끝나면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되기 때문에 쭉 그 채용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편이고요.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기업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른 회사 이름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요즘은 채용 대행 회사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직 형태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이런 형태가 좀 많아서 사실은 좀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부분도 채용에 따라서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신입으로 좀 들어가시기에 좋은 게 이제 로펌 쪽이고 또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경력을 또 우대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직을 하는데 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업무 자체도 좀 차이가 다소 있는데요. 사실 비서로서 좀 수행하고 뭐 서포트하고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같겠지만 이제 로펌이 조금 더 그 일반 기업보다는 좀 문서적인 역량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반 기업은 조금 응대라든지 수행 비서 쪽에 좀 개념이 크다면 이제 로펌 쪽은 문서 작업 같은 개념이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일을 원하신다면 로펌 비서 쪽이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제 로펌 비서 할 때 좀 비서 자격증 같은 게 꼭 필요한가?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희 수강생 분들 이제 합격하신 거 보면 사실 다 있지는 않았고요. 거의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서 작업이 많다 보니까 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이제 준비차 따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래서 좀 그런 역량보다도 좀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 일을 좀 보람있게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좀
그 성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좀 더 로펌 비서 쪽이 더 보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무래도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왔을 때 좀 작은 일도 좀 보람차게 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야 맞아요.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뭐 컴퓨터 능력 자체를 깊이 본다기보다는 이 업무가 성향에 맞는지 이런 네. 것들을 좀 보시니까 좀 지속 가능한지. 그런 부분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좀 일을 계속해서 좀 여러 군데에서 이직도 하고 좀 연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기업 비서가 채용이 더 많고 실제 경력직을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고요. 나는 첫 단추가 좀 중요하고 회사의 이직보다는 좀 한 곳을 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로펌 쪽이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로펌 특성상 실제로 좀 듣는 것도 많고 중요한 사안을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로펌 기업 이제 송무 비서 송무 쪽에 어떤 TO 빼고는 사실 경력을 원하는 채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이유도 좀 이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좀 저는 한 곳에서 좀 안정적으로 쭉 비서 일을 하고 싶어요. 이런 분들은 좀 로펌 쪽을 고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급여 같은 부분은 사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3천만 원 이상의 비서분들이 급여를 받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로펌 쪽은 사실은 좀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6대 같은 경우에는 3천 중반까지는 좀 받는 편이고요. 사실 10대가 넘어가면은 좀 급여 수준이 좀 차이가 확 많이 나는 편이어서 200, 2천 후반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본인이 원하는 수준과 어떤 고용 형태, 안정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좀 진로의 어떤 직업 선택에 좀 도움이 되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